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의 박기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웨인트 이노베이션 활용 심화 교육 2차고요. 8월 23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리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특허 맵을 작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 사용법, 좀 펑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그 대량 모집단을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렬을 하고 또 분석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제 엑스퍼트 서치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엑스퍼트 서치에서 여러 개 검색식을 조합을 해서 한 번에 검색하는 법,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커스텀 빌드를 활용하는 방법. 커스텀 빌드는 이제 오늘의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모집단이 나오면 그 분석 대상 모집단을 정렬을 하고 한 번 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시나리오에서 이제 할 내용은 노이즈로 분별이 된 것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관련된 특허들을 이제 다시 살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클러스터링하고 6번에 보이는 빔스케인 맵도 지금 DI 더웨인트 이노베이션 쓰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 버전에 한해서 지금 차트 5번에 있는 차트와 함께 3개의 분석 모듈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슬라이드에 넣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2번하고 5번에 보시는 차트 분석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고 4번은 활용의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한 자료들하고 그냥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6번도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검색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필드를 잘 다듬은 다음에 5번에 있는 차트 분석까지 기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진행을 하겠고 사실 오늘 슬라이드로 준비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도 보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실제 이제 시연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DI 직접 시연하는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자료에 대한 거는 추후에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제목이 Stacked Searched in Expert Search인데요. Expert Search는 이제 그 DI에서 하나의 모듈로 나오죠. 먼저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미리 검색식을 좀 써왔는데요. 더웨인트 이노베이션 접속을 하셔서 오늘 이제 심화 교육이기 때문에 검색식 작성법이랑 좀 필드 서치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내용은 제가 3월에 한번 기초교육 때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면 키워드 서치라든지 분류 코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어사이니 찾는 법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기본적인 건 포함하지 않고 검색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좀 분석을 하는 것들 위주로 모집단 정리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11월에 한 번 더 기본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한 번 더 교육을 드리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가 3월에 한 번 있었고 11월에 제가 이제 3월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듬어서 기본 교육을 11월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DI를 먼저 돌려놓을게요. 제가 작성해놓은 키워드로. 키워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모듈이 엑스퍼트 서치예요. DI에는 필드 서치, 엑스퍼트 서치,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넘버 서치 3개가 있죠. 그래서 엑스퍼트 서치에 전체 쿼리를 이렇게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DI에서 검색을 진행하게 되죠.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면 제가 방금 넣은 검색식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 필드를 조합해서 키워드들을 넣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밑에 화면에서 필드 서치에서 제가 예비 검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고 이 검색식이 나왔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타이틀, 애브스트랙트, 클레임에서 기본적으로 브로드하게 했고 코드도 함께 5월 조합을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특정 배터리, 리튬 배터리, 리튬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이제 키워드를 좀 넣었고
시간으로 끊기 위해서 이제 최우선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명이 최초로 특허로 출원된 날짜,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뒤에 날짜를 오픈을 해서 최근 5년 정도의 특허 동향, 전기차 배터리 분야 특허 동향을 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기재했듯이 넓게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앞에서 이제 이 키워드 전기차를 지칭하는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코드에서 브라우즈에 하이브리드 비어클이라고 치시면 이런 코드들이 나옵니다. 이 코드를 5월로 조합해서 좀 넓게 보고 조금 더 이제 키워드를 배터리 분야로 한정해서 이렇게 넣은 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5,474건의 DWPI 패밀리 보실 수 있고 이제 개별 레코드로 하면 14,624건의 그 패밀리 멤버 전체 개별 특허가 지금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넣어놓은 검색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러 가면 조금 업데이트가 됐나요? 그래서 아까 보신 수치랑 거의 똑같이 근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검색식을 여기 넣으시고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의 기술 분야를 한정을 한 그런 모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전체 넓은 범위에 어떤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엑스퍼트에서 좀 서치해서 좀 편리하게 기술 분야의 세부 분야 관련된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특허 맵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술 범위 한정하고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분류 내에 그 기술 분류표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아니면 6단계 분류, 7단계 분류 이렇게 그 원하는 만큼 분석의 목적에 맞게 분류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예시에서는 지금 대분류가 2개, 소분류가 이제 9개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검색식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넓은 범위에 이렇게 검색을 해놓고 이 세부 분야에 내가 생각하는 분석 목적에 맞는 검색 그 기술 분류표에 맞게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분류표를 또 추가로 수정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표를 이제 드래프트로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검색을 함으로써 이제 보여지는 인사이트에 따라서 기술 분류표를 수정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특허맵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행할 업무들을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렇게 9개로 소분류를 나눠봤는데요. 분류별로 이 카본이라고 하는 이제 소분류가 있으면 첫 번째 소분류에 대해서 이걸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기술 분류 코드하고 세부 항목들, 텍스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소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들이 잡힐 수 있도록 좁게 검색하는 검색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을 앞에 나온 브로드한 분야에 검색하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게 여러 개 검색식을 조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쌍점 콜론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줄 띄우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은 검색식이 끝날 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콜론은 다음 검색식 세트가 올 때 이렇게 콜론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넓게 검색된 범위에 키워드가 콜론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거하고 이거의 2개를 조합해서 좁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앞에 브로드하게 검색한 것 중에서 뒤에 나오는 카본 분야의 특허들을 좁게 검색을 해서 뽑아내고 싶다는 의미의 키워드가 되겠죠. 2개의 키워드 세트를 조합을 하는 거고요. 이 2개를 이제 뭐 5월로도 묶을 수 있지만 엔드로 우리는 묶고자 하기 때문에 1번 검색식과 2번을 엔드로 묶겠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 세미콜론 해주셔도 되고 없어도 무방하고요. 검색식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툴에서 이거를 알아듣는 거죠. 검색식 세트를 지금 2개를 넣었고 이 2개를 엔드 조합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툴에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 작업은 뭐냐면 전기차 분야, 배터리 분야 내에서
그 일렉트로드 분야에서도 카본에 해당하는 유관 특허들을 다 뽑아내겠다는 좁은 범위의 검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금 9개 분야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뒤에 부분만 변경을 하면은 계속해서 9개의 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 검색을 진행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기술 분류를 바로 특허마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뭐 몇 건이었죠? 4, 5천 개 정도의 전체 발명 수가 있었는데 지금 카본 분야에서는 1,50건 정도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술 분류를 해줄 텐데요. 오늘의 이제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커스텀 빌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버튼, 그 DI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작업 순서가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뽑고 나면 하이라이팅 된 것도 검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필터링 기능을 보면서 또 특허들이 잘 도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음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Edit Custom Build를 누르세요. Edit Custom Build를 누르시면 Custom Build라고 하는 그 검색 항목들, 필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51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필드 값을 지정할 거예요. 제가 할 항목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분야의 카본이라는 항목이에요. 제가 이걸 미리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법을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필드의 항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특허들이 도출이 되면 그 특허들한테 이렇게 값을 주는 거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카본을 찍으시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중복 분류가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찍으신 다음에 이거를 세이브를 누르시면 제가 미리 아까 설정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특허를 클릭을 하면 이제 레코드 뷰 화면에서 개별 특허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게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커스텀 빌드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특허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더웬트 이노베이션에서 대시보드 화면 가시면 어드민이라는 그 버튼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를 여러 개 보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이 부여되어 있는 아이디가 뭐 한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어드민이랑 버튼을 보실 수가 있고 커스텀 빌드라는 항목에서 그 필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필드를 새롭게 내가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특허에 뭐 타이틀, 앱스트랙은 다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필드를 만들고 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값을 막 하도 조정을 하고 하면은 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지정된 그 작업자들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권한을 주는 작업들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필드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어드민의 권한이 있으신 아이디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것들이 쭉 보이는데 크리에이트 필드를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라고 제목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on이라고 제가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가시면 디스크립션은 뭐 설명을 좀 주셔도 되고요. 무슨 프로젝트랑 연관된 거다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타입에 가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데이트 필드는 날짜 항목을 설정하는 거랑 관련된 옵션이고 싱글이냐 멀티냐는 아까처럼 기술 분류 같은 경우는 중복 분류가 하나의 특허에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멀티를 쓰게 되고 한 개의 특허당 한 개 필드만 한 개 필드 값만 지정할 수 있게 하시려면 싱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넣으시면 누메릭 필드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냥 뭐 의견 같은 걸 쓸 수 있게 한다. 그런 항목이라면 텍스트 필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 필드나 이어 필드도 이제 입력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는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 셀렉트 필드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디스플레이를 이제 아까처럼 네모 칸이 보이고 거기에 체크를 하도록 이런 버튼의 모양으로 하게 하려면 체크박스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이것처럼 리스트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려면 멀티 셀렉트 그냥 리스트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체크박스로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패밀리하고 태그가 중요한데요. 패밀리를 이렇게 찍으시면 밑에 태그가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지정을 안 하시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그는 나중에 필드의 태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분석 툴이 있고 그 툴에서 사용하는 필드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필드에 내가 지정한 네임이 아니라 태그로 인식을 해야 하고요. 태그도 별도로 이제 분석을 위해서 나중에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뭐 어떤 이름, 태그 이름을 주신다고 하시면 패밀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시면 apply custom field to all DWPI family member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특허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특허가 속해 있는 패밀리 내의 모든 개별 특허 멤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DWPI 패밀리에 10개 특허가 있다. 그 중에 뭐 일본 특허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10개 특허에 자동으로 다 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밀리도 잘 생각하셔서 이 분석 그 커스텀 필드의 항목에 따라서 패밀리를 지정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전체 패밀리에 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이걸 마이너스로 보이도록 해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패밀리의 지정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있는데 밸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뭐 1.1 해서 아까 카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애드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 텍서노미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텍서노미를 누르시면 카본, 그래파이트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자동으로. 이건 뭐냐면 제가 파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리 텍스트 파일로 써놓거든요. 리스트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미리 저장을 해두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또 바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알아보기 좋게 예쁘게 에딧을 하시려면 에딧 한 다음에 이런 색깔이나 모양을 좀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작업도 시간이 되시면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필드에 대한 것들을 넣은 다음에 퍼미션을 누릅니다. 퍼미션을 누르시면 디폴트 액세스에 read onl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read로만 되어 있으면 제가 값을 나중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검색하고 보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read and write로 바꿔줍니다. 여기 바꾼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고요. 혹시 내부에 나 말고 다른 어드민 권한을 부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내 동료한테 내가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 이러면 그분한테 너도 이 값을 좀 지정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자. 이러면 이렇게 이분한테도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이 현 강이란 분하고 둘 다 이 필드를 좀 수정하고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이름에다가 언더바를 넣었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필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성했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작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커스텀 필드 만드는 거는 보여드렸고, 그 다른 항목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메탈 분야에서 키워드를 갖고 와서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죠.
컴퓨터 아까보다 좀 더 느려진 것 같죠?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리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검색식 넣고 좁은 검색식 넣었고 저희가 선택한 게 9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입력한 거고요. 그 세트 1하고 세트 2를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빌드에서는 이제 제가 기술 분류에 한정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타국 특허 분석할 때도 아까처럼 패밀리로 해서 미국 특허 찾은 다음에 US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본 특허 찾은 다음에 JP라고 입력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US, JP, 뭐 CN, KR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필드 값을 갖고 있는 특허들로 뽑아내면 타국 특허를 바로 몇 건 있는지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국 특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출원인 명칭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출원인 명칭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 개별 레코드마다 같은 회사인데 뭐 LG 케미칼인데 LG 이렇게 써 있다거나 그런 뭐 점 하나나 아니면 그 스페이스 하나만 달라도 다른 출원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쫙 묶어다가 클린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커스텀 필드로 가능합니다. 그런 출원인 명칭 정리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허 검토 의견을 입력하는 것도 유관부서간에 이렇게 커스텀 필드를 만들었으니 특허를 개별 특허를 검토를 하고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메일을 받으신 분이 그 더원트 이노베이션 접속하셔가지고 값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게 기술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네요. 그럴까요? 일단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하이브리드 배터리 온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 메탈에 대해서 검색을 했죠. 그래서 메탈에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이제 들어왔나 보네요. 아이고. 이게 아직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오전에도 값이 안 먹혀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약간 오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멀티 셀렉트 되었고 퍼미션을 줬고 세이브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건 정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툴을 하면서 돌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거는 필드가 활성화돼서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고 이런 상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하면서 또 다시 정상화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검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9개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각각의 커스텀 필드 입력값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탈을 검색해서 특허들이 다 메탈이라는 값을 갖게 됐고 난 메탈릭, 스피넬 다 이런 식으로 나노파티클 그 기술 분류 값이 특허 패밀리에 있는 모든 특허들마다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엑스퍼트에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필드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까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한 거였죠. 제가 어제 한 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 4, 5, 6, 7, 8, 9로 입력을 했고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별 특허를 9개, 개별 검색 세트를 9개를 돌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커스텀 필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즉 하이브리드 비어클이라는 그 기술 분야 내에 넓게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 기술 분류에 해당이 되는 지정값을 갖는 특허들만 다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9개의 기술 분류 어디든 하나 이상 특허의 필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다 검색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값이 있는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까 넣은 게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보여야 되네요. 네, 이제 좀 돌아왔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 제가 이제 입력한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 개 특허가 EPC 특허가 3개의 기술 분야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스트로 했던 거에는 이제 2개가 이렇게 지정이 되죠. 아까 제가 테스트를 2번 했었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계속 했던 게 첫 번째 카본에 대해서 지정을 해봤고 세 번째로 메탈에 대해서 지정을 해본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정한 커스텀 필드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PCT 특허 자체에 이제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이렇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다만 이거를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맞게 아까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기술 분류를 하고 또는 해당 프로덕트나 프로젝트에 지정을 하고 또는 연구팀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연구팀을 지정을 해주고 그런 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어드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급 특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쿼드에 K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쿼드도 이렇게 개별 특허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쿼드를 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으로 미뤄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4,558개의 발명이 9개의 기술 분류 어디든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다시 넓은 범위의 분석으로 그 검색으로 가볼게요. 넓은 범위의 검색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전체 5,47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000여 건이 기술 분류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노이즈이거나 좁게 검색했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특허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특허들을 따로 뽑아서 노이즈로 진짜 버리거나 아니면 살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이 너무 큰 경우에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기술 분류를 하고 뭐 특허를 방을 찾아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좁게 다 검색해서 미리
정확한 이제 그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미리 다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특허들만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특허가 이게 제일 넓은 검색이었고, 그다음에 기술별로 지정된 게 13,000건 정도 개별 특허가 있었죠. 이거 두 개를 컴바인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콜론에서 여러 개 세트를 넣은 것도 이제 서치 히스토리랑 같은 그 원리인데 좀 더 편리하게 이 경우에 검색하기 위해서 그런 콜론을 써서 이제 검색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개의 검색 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치 히스토리에 와 있고요. 밑에 이제 컴바인 버튼이 있어요. 컴바인 누르시면 검색 세트에 이름이 나옵니다. 시리즈 번호가 나와서 두 개를 and or 세 개 중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not을 넣어서 넓은 범위에서 기술 분류 지정된 것만 빼고 기술 분류가 미지정된 특허들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수행을 하시면요. 기술 분류가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즉 커스텀 필드에 있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라는 필드 값이 비어있는 특허들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1995건 특허, 그리고 917건의 패밀리 멤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이즈냐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특허에 전체 멤버를 다 하나하나 중복되는 내용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없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다 활성화시킨 다음에 대표 특허만 클릭하셔서 모집단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 하시면 여기 이제 특허 내용을 읽으시고 커스텀 필드에다가 바로 값을 지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지정하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모집단이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허 읽고 커스텀 필드에서 배터리에 무슨 분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정이 안 된 거는 노이즈로 다시 not으로 해서 떨궈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검색을 똑같이 하셔서.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917건도 조금 모집단이 크다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그 대표 특허만 플러스 활성화된 다음에 917건만 선택을 하시고요. 이 대표 특허 된 것만 가지고 엑스포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셀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템플릿으로 디노이즈 앤 카테고리제이션이라는 템플릿을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다. 요거는 이제 엑스포트 필드 리스트를 미리 지정한 거 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갖다가 쓰실 수가 있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이 항목을 전부 917건을 가지고 와서 엑셀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노이즈를 제외한 특허들을 다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팁이 있고요.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노이즈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팁을 좀 쓰셔서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업무를 엑셀 같은 걸 좀 나눠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를 다시 업로드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클러스터링 한 거는 바로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클러스터링이라는 분석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노이즈로 분류를 했던 몇 건 이렇게 있었죠. 그거를 애널라이즈에 가셔서 텍스트 클러스터링을 하시면 내가 지정한 필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DWPI 타이틀하고 앱스트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시면 내가 이렇게 특허에 있는 타이틀하고 앱스트랙에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5,474건이 각 방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은 좀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막 나오는 그런 특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관련 없는 특허고 노이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하면은 이 부분의 특허를 클릭을 하셔서 또는 하위 항목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를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전체를 노이즈를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타이틀을 얼른 읽으시고 마킹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마크 리스트나 워크 파일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를 하셔서 얘를 나중에 노란색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노이즈로 제거할 거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리스트는 이제 여기에 가면은 전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크 한 거를. 그래서 마크한 리스트를 가지고 아까처럼 검색식 조합을 해서 얘를 not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면 노이즈들이 아예 일괄 제거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누적해서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클리어 올이 있죠. 방을 좀 비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편리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스티커들을 다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작업에서 이제 커스텀 필드에 좀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차트하는 법을 유용한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에 한 20분 정도 할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기술 분류된 것들 특허들이 있었죠. 이걸 한번 분석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특허들을 가지고 이제 차트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한 다음에 발명 단위로 4,558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DB 내에서 세팅하고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엑셀로 가져와서 추가 작업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상 특허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애널라이즈 버튼이 있죠. 애널라이즈 버튼에서 차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연도별 출원 동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제너럴에 가시면 퍼블리싱 트렌드 뭐 이런 게 있죠. 요거를 그냥 템플릿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 누르신 다음에 에디트를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엑셀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쓰기에 조금 모양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딱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시면 편집을 하실 수 있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목도 뭐 여기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고 차트 타입을 리스트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로 나오거든요. 그 테이블로 나오는 거를 엑셀로 가지고 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이어를 이제 20년치, 10년치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요. 창을 좀 미리 열어볼게요. 이거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엑셀로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C를 누르셔서 엑셀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바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그 라인 차트 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림은 뭐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하나를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해볼 텐데, 이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차트를 바로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인용에 대한 것들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인용에 대한 거, 피인용도를 뽑는 거, 국가별로 피인용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네. 차트로 피인용도를 이렇게 뽑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제 요 모집단으로 가셔서 차트를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탭에 사이테이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사이테이션 누르신 다음에 포워드 사이테이션, 후방 인용에 대한 것들, 특정 국가의 특허들이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았는가이기 때문에 후방 인용에 관련된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또 자동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A부터 뭐 Z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서 특허 수는 이 회사의 몇 건, 그다음에 몇 번 인용이 됐는가. 그래서 에버리지 사이테이션, 뭐 나누기 값의 한 개 얼마인가, 이게 이제 피인용 지수가 되겠는데 에버리지 사이테이션이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는 그대로 두시고, 저희는 이제 어플리컨트로 물론 분석을 출원인별로 인용도를 봐도 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의 이 분야 이 기술 분야 내 특허의 인용도가 어떤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거나 이럴 때는 컨트리 코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리 코드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카운트가 특허가 뭐 많은 수대로 한번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필드 같은 경우에는 후방 인용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되고, 후방 인용 100개까지 이렇게 한번 보는 걸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많은 수대로, 그 순서대로 해서 일본부터 쭉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특허가 많다고 해서 피인용도가 높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은 특허가 한국이 더 일본이 더 많지만 피인용도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허가 일본이 더 많지만 미국이 피인용도는 높은, 뭐 그런 그 경향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항목을 0이 있는 거 좀 빼고요. 엑셀로 좀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원 데이터가 정리된 게 숫자가 딱 붙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그 국가명, 뭐 그냥 컨트리라고만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특허 수, 그다음에 이게 에버리지 사이테이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CCP다. 이렇게 두고, 에버리지 사이테이션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티드 바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한번 분석하는 걸 활용을 해볼게요. 이제 정렬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데이터 정리를 하면 CCP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 중국까지 이렇게 한번 분석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에버리지 사이즈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특허 건수와 함께 국가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차트는 이제 엑셀은 뭐 저보다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요거는 그 엑셀을 이렇게
스캐터 파트로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X값을, 예를 들면 특허의 수로 두고, Y값을 에버리지 사이테이션 수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PCT도 마찬가지로 X랑 Y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크게만 한번 볼게요. 시간상 너무 많아요. 세 개의 국가만 일단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점을 찍을 수가 있고 가로축은 특허 수, 세로축은 이제 그 CCP 피인용 지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줬어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용 지수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1이 안 되거든요. 에버리지 사이테이션이 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항상 낮다, 평균 피인용도보다 1보다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평균이 아니고 1이죠. 1보다는 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체 평균을 내서 전체 평균을 라인을 줄 수가 있겠죠. 전체 인용도 대비 기술 분야의 다른 국가의 전체 인용도를 낸 다음에 그걸 또 선을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그 평균 피인용도 대비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허의 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로축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몇 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의 평균 특허 수가 1000건이었다. 그러면 선에다가 찍어주고 평균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허 수는 많고 인용 지수도 높다. 여기 이제 이쪽 오른쪽 우측에 있는 국가들은 좀 더 평균보다 우수한 특허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제가 다른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공유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엑셀 작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벗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게 이제 그대로 갖고 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벗으로 좀 이렇게 정렬을 하신 다음에 연도별로 어느 회사가 잘하는지 이렇게 보는 차트도 가능하고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뭐죠? 네, 방금 본 거고요. 네, 연도별로 특허의 출원 동향이 어떠한지 이렇게 보는 간단한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분야를 우리가 커스텀 빌드에 지정을 했죠. 그래서 기술 분야별로 회사의 출원 건수가 어떠한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커스텀 빌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석할 때 굉장히 데이터를 정돈해 주기에 좋은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깔때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세요. 출원인 명을 정리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들만 좀 뽑아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깔때기 모양을 누르시면 이 전체 13,131건에 대해서 출원인 분포가 나옵니다. 보면 LG케미칼, LG캠 동일한 회사, 도요타모토, CEO, LTE, 도요타모토 콥 이게 다 동일한 회사죠. 이거를 이제 특허 개별적으로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커스텀 빌드에서 정리해서 분석을 할 때 차트를 그리고 엑셀로 가져올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은 전체든 아니면 일정 리스트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십니다. 이렇게 붙이세요. 요거를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어사이니 리스트라고 정리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거는 다 아더스로 바꿔버리고요. 하나하나 이름을 정리했어요. 1등 LG, 2등 토요타 이렇게 대충 상위 그룹이 다 나오죠.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커스텀 빌드 만들 때 리스트 업로드할 때 이 파일을 썼고요. 그 다음에 특허들마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LG 같은 경우를 내가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LG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 검색 결과 내 13,000건 내에서 결과내 재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컨트리 코드로 어사인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사인이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LG를 우리가 지정을 아까 미리 해봤기 때문에 좀 하위 항목을 해볼게요. 삼성 일렉트로닉스다. 그러면 삼성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해서 결과내 재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드하게 핵심 회사명의 핵심 단어만 이렇게 쳐주시고 나오는 특허들에 대해서 보면은 125번이죠. 125번에 어떤 회사 이름이 기재가 되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아마 뭐 공동 출원을 했거나 특허에 삼성 일렉트로닉스 외에 다른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다 나옵니다. 이거를 다 삼성전자로 묶어서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 커스텀 필드에다가 어사인이 클린드라는 필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보시면 쭉 나오죠. 아까 업로드 했던 거예요. 이 파일, 텍스트 파일에 업로드 했던 거.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를 위에 있겠죠.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정을 해주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특허별로 입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입력이 되어 있나? 이거 보시면 커스텀 빌드 내에 어사인이 클린드에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원인들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차트를 하실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요거 빼고 차트를 한 번 더 이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필드가 차트나 아니면 등고선 맵이나 다 이렇게 동일한 특허의 원래 필드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에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계속 분류했던 그 모집단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서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차트에서 어사이니를 봅니다. 탑 어사이니. 그러니까 출원 양이 많은 순서대로 쭉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맞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LG 케미컬, 노란색이 LG 캠, 이렇게 같은 회사인데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원 출원에 있는 대로 데이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까요? 일단은 엑셀로 갖고 와서 추가 작업 하실 거면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필드 투 애널라이즈 이 분석할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사이니 클린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탑 10을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보여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셀로 갖고 와서 뭐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하실 경우에 로 데이터 분석 테이블이 차트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엑셀에 와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어사이니를 만들 때 좀 비교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멀티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시하고 뭐 삼성 SDI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두 개 회사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 필드를 만들 때에 보시면 싱글 셀렉티드 필드라고 되어 있죠. 한 개의 필드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 특허는 한 개의 출원인 명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시 걸 검색해서 필드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검색해서 필드 값을 같은 특허에 주면 앞에 게 사라지고 뒤에 걸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조금 감안을 하시고, 어사이니 클린드에서 중복 멀티 셀렉트 필드로 주시게 되면 나중에는 값이 2개 있는 특허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 회사 and B 회사로 검색을 하시면 2개 회사가 공동 출원한 특허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분석하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은 다 되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사급 특허 분석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그 국가명 코드 지정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강의 좀 앞에 좀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헤매기를 했는데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들으신 다음에 조금 시간 관계상 또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서베이에 좀 내용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좀 시간을 그쪽에다 할애를 하는 교육을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